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실물 경제도 어렵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를 두고 이제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가들은 전 정부의 책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무능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정한다.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책임 전가형인데 제가 볼 적에는 가장 큰 뭐 주범은 경제 및 금융 전문가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를 두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뭐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은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하는 척을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 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예를 들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빌려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좀 높게 책정한다면 특히 뭐 투기를 하거나 투자라 할까요? 쉽게 하면 2가구 이상 뭐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 뭐 자기 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시장 금리를 적용하고 또 아니면 정책 금리를 적용하고 두 채 이상 구입하는 사람은 뭐 10% 정도 금리를 차등 적용했다면 얼마든지 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하지 않고 하는 척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그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그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2년 들어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택 공급을 열려서 있을까요? 아니면 금리 때문일까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 실패하니까 주택가격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하니까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도 팔기 어렵고 팔더라도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빚내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상환 능력이 약화됐고 이자도 높아졌고 원리 원금도 일부 상환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그 금융 전문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텐데 연준을 뭐 비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지금 겨우 1.75% 정도잖아요. 근데 과거 2%일 때 주가 올랐거든요. 2007년이 대표적이죠. 그때는 기준금리가 5%였단 말이죠. 그래도 그 해에 주가 올랐어요. 근데 1.75%를 두고 연준 책임이라는 말도 말이 안 맞고 또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연준은 화폐 공급량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M2죠. 총통화는 줄지 않았는데 미국도 한국도 그 총통화가 줄었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금융 전문가들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왜 그 주가 상승을 유도했나요?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NFT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그 실소유자가 누군지 뭐 NFT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엄청 올라갈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부동산 등기부 하나 떼면 1,000원도 안 되는 거를 그걸 갖다가 NFT를 이용해 가지고
검증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금융회사가 하면 더 확실히 보장한다. 그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해 놓고 주가가 빠지니까 연준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부 탓이라고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중에 뭐 정치 지향적인 경제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진정한 이제 위기 주범은 누구인가라고 보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뭐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그리고 경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금리를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과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차별화시키면 되거든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2% 정도로 적용하고 두 번째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것도 뭐 10년 단위로 하든지 끊어가 하면 될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10%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투기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의 실패도 일부는 있다. 근데 진정한 그 부동산 시장 그 거품 발생 또는 거품 붕괴의 주범은 이해관계자들이죠. 뭐 그 중에 정치가도 있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 많잖아요. 은행도 있을 거고 뭐 국토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집단이 진정한 이제 그 이해관계자죠. 주범이 그런 어떤 이해 집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 중에서도 한 70% 정도 더군다나 이름이 알려진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이 위기를 조장한 거죠. 예를 들면 환율 전망 실패.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난해가 그랬잖아요. 연초부터. 왜냐면 달러 인덱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중국 경제 지난해 3월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그러니까 심지어는 달러당 세 자릿수도 하락할 수 있다. 즉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구나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일선에서 그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그러니까 수출 기업, 수입 기업 모두 실패하죠. 그러면 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거꾸로 가버리면 그럼 기업은 매출액 마진율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즉 매출액 마진율이 제로가 돼 버리면 그 선물한 매도자는 선물한 매수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입업체는 그 결제를 가능한 뒤로 미루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수출업체도 외환에 대한 수요자, 수입업체도 외화에 대한 수요자가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죠. 그걸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선물한 시장에서 선물한 매수를 하죠. 그래서 지난 6월 이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환율이 급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의 무능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죠. 왜? 영업이익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거의 없잖아요. 수입업체도 수출업체도.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두고 연준 때문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모순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연준에 돌린다. 결국은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또 정권 전문가들이 주가 전망 내지는 그 기업 분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몰라서 기업 분석에 실패했던지 아니면 환율을 알았더라도 그 쉽게 말하면 과장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막 크게 증가할 것이다.
사실상은 적자 기업을. 그게 바로 테마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NFT 뭐 사실상 그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런 걸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밀어 올렸고, 뭐 가격을 밀어 올리도록 뭐 유도를 했.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이 위기를 조장했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또 지난해 3월에 중국 주식 투자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이말하고 미국은 위험하고 중국은 뭐 건전하다고. 근데 정작 중국 경제는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그 중국 주식 투자 실패를 유도한 장본인이다. 또 미국 주식은 원래 1월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저 비트코인이 좋은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했으니까 쭉 올라간다. 사실 버스커는 투자 손실을 입고 팔았는데, 또 독일의 그 공장 정설이 호재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테슬라는 독일에서 지금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정한다거나, 쉽게 하면 좋게 표현하면 분위기 조장이지만은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 주가 내리고 엔비디아도 회사는 좋지만은 영업 실적이 그 정도로 현재 그 당시 주가를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 책임이지 이게 테슬라의 책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책임도 아니에요. 오로지 국내에서 엉터리 금융 전문가와 엉터리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주식 전망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와서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어요. 왜냐면요, 가게는 가게대로 뭐 자산 소득을 뭐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는 많은데 원리금 상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실패하니까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고, 또 가상자산 투자에서 실패해 버렸으니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이자조차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위기는 이제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해 버린 거죠. 누구 덕택? 경제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이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지요. 이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긍정적인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위기의 발생에 대비한 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좀 더 실력을 늘려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고의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환율 내려간다고 했는데 환율 올라와 버리고, 실력이 안 되니까 거품 발생을 유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역할,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또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근본위제도 화폐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 제도 시대에 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한 90% 되거든요. 금융 전문가도 그런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취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주가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근거가 부족하냐요. 그렇다고 기업이 이기 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출 실제 사상 최대인 이유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마진율은 줄어들면서 수출이 증가했는데, 그걸 두고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지 고의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고의적이라면 그 사람은 시장을 떠나야죠. 뭐 그런 사람이 간혹 한두 명 있어 보이긴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은 도태되어야 되고, 유튜브 공간에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무능한 사람을 인지도라는 이름으로 초빙해가지고 그 투자자를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